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LG인솔 SDI고요.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. 많이 밀렸고 미장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. 사실 뭐 FOMC를 앞두고 이미 매파적 인하라는 관측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거를 뭐 예상을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기보다는 미장이 최근에 뭐 테슬라니 뭐니 해가지고 막 나스닥이 막 2만 포인트 넘어가고 랠리가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. 그냥 그 차익 실현 심리를 이제 그 FOMC가 딱 건들지 않았나.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지수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. 이게 과거에는 오늘은 뭐 우리가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한 게 다 그냥 똑같이 밀리고 뭐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기야 하겠지만 그냥 반등도 그냥 조금 주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끝난 거거든요. 하락 종목이 2,100개가 넘기 때문에. 이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. 한창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고 막 그럴 때, 특히나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언제 내릴지 막 이렇게 얘기 나올 때, 지금 인플레가 어떻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 내년에 이 정도 내려야 된다. 22년에서 이제 23년 넘어갈 때 빅스텝을 엄청 하고 자이언트 스텝하고 막 그랬잖아요. 3회 연속. 예, 그때 나온 분위기랑 좀 비슷하다라고 봐요. CPI가 뭐 당장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미장이 이런 물가 지표니 뭐니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하고 트럼프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다 지표 무시하고 쭉쭉 끌어올렸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FOMC에서는 뻔하게 이제 연준 앱에서 나온 건데 그냥 심리를 건드린 거죠. 그리고 뭐 CPI니 뭐 PC니 뭐 해가지고 물가 지표들이 매번 나오잖아요. 매달 막 2번씩 나오고 하는데 지금 나온 그 FOMC의 점도표나 금리 전망이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뭐 똑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? 과거에도 늘 그랬죠. 그래서 이 정도의 시장이 이렇게 빠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미장 기준으로. 왜냐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패턴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니까. 이번에는 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강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. 테슬라도 한번 빠질 때 됐거든요. 이게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엔비디아는 많이 이제 밀리지 않았습니까?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습니다. 물론 장전에 올렸던 거를 빼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은 낙폭이 뭐 적었다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그냥 많이 오른 애들 위주로 많이 밀렸어요. 최근에 또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밀린 거고.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물론 코스피가 2450포인트 아래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또 올라와야 되는 건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 조정의 흐름이거든요. 이게 음봉을 3번 나눠가지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날도 정상적인 조정, 이날도 괜찮은 조정, 이날도 건강한 조정 그렇게 봤을 겁니다.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반영이 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만든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, 오늘 일본이 금리 동결을 했죠.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거는 뭐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지만,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튄 거는 내년에 금리를 원래 이제 4번 인하하는 거에서 2번 인하한다. 그러니까 0.5%라는 이 공백이 4번까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10년물 뭐 국채금리나 아니면 미국의 이제 그 금리 레벨들을 볼 때. 근데 여기에서 4번이 아니라 2번이라 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처럼 효과가 이제 작용을 했던 거고, 그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부담이 됐던 거죠. 미국이 선반영을 했다가 다시 되돌려지는 금리가 다시 또 이렇게 원래 레벨 2번 인하한 레벨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상한 것처럼 작용을 했고,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좀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줬다. 이게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반응 안 했습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고.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, 마이크론 실적도 좀 무시를 못하는 거고, 마이크론의 실적이 9월, 10월, 11월께 이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10월, 11월, 12월 실적이 삼전이랑 이제 하이닉스가 다음에 이제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좀
표본이에요. 미리 보는 삼전 하이닉스 실적인데 업황도 굉장히 또 똑같고 사업 분야도.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이크론 시간이 많이 밀렸죠.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. 이러면은 지수가 뭐 올라오기 힘들죠. 이차전지는 오늘 점심에 한번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 장끝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.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선방했다. 오늘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더 강하게 받는 바이오나 반도체보다는 이차전지가 조금 더 잘 버티긴 했습니다. 내일 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오늘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증시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 있는 지수 포지션은 아닙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, 저희 텔레그램 국내 채널, 미국 채널 아래쪽에 링크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게 남겨드리고, 연말 이벤트 7일 동안 내일 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이벤트 관련 문의는 아래쪽에 이 링크 누르고 입장하셔서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